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제가 지금 이동 중인데요, 시간이 잠깐 나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립니다. 야, 오늘 해프닝이 좀 있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블랙록의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 이런 뉴스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쫙 3만 달러까지 그냥 쫙 올라갔는데 한 30분 만에 뻥이다 하고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블랙록하고 연락을 해봤겠죠.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발표가 되는 바람에 야, 뻥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추락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어마어마한 청산이 있었는데 숏 스퀴즈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꺼지면서 롱 스퀴즈로 연결이 됐어요. 정말 이런 청산이 있을 때면 털리는 건 개미들이죠. 참 안타까운데, 야, 그럼 뭐 김칫국 마셨다가 끝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에이, 좋다 말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벌써 다 반영됐다, ETF 와도 뭐 안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잠재력을 보여줬어요. 와, 가짜 뉴스였는데도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펌핑을 해줬는데, 만약에 진짜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 $10,000는 그냥 쉽게 그냥 막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한번 예행 연습을 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발력이 있다, 있을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비트코인 ETF 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우리가 기대를 걸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근데 오늘 블랙록이 레리 핑크, 이 사람이 CNBC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CNBC 인터뷰에 우연의 일치인지 그 루머가 나오고 나서 정리되고 뭐 한 1시간 그 정도 후에 CNBC에 출연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앵커가 물어봤겠죠. 루머 이거 알고 있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늘 정신이 없어서 자기 몰랐는데 금방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비트코인 ETF 관련 얘기가 이어졌겠죠. 그래서 그 루머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 레리 핑크의 말을 좀 빌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레리 핑크의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이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론을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의 해석은 지금의 펌핑, 오늘 있었던 펌핑, 그게 암호화폐에 대한 온 세상의 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어떤 결과물이 아니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인의 고객들도 너무 관심이 많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거 미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CNBC에서 불과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그때 레리 핑크가 나와서 CNBC 아나운서가 당신네 고객들 암호화폐 관심 없냐? 왜 암호화폐 얘기하면 자꾸 딴소리 하냐? 그랬더니 레리 핑크가 본인 고객들은 암호화폐 관심 없다, 기관들은 그런데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와서는 본인 고객들이 관심이 있는데 한 작년부터 관심 이게 아니고 벌써 뭐 한 4,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쌓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완전히 딱 걸린 거죠. 딱 걸렸어요. 그동안 뻥치면서 뭔가 좀 작업을 쳐오다가 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의견을 내놓은 건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블랙록이 오늘의 그 해프닝을 단순 루머로 끝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관심이 암호화폐에 있다는 걸 한번 확인시켜 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아나운서가 지금 현재 이 전쟁 상황 어떻게 보고 있냐,
본격적인 지상전이 이어질 것 같은데, 공격이 이어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가 불안해지고 패닉이 오고 금융자산에도 좀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레리 핑크의 대답은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도 생기고 위축되고 패닉이 온다던가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안정세를 찾을 거고, 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금과 비트코인 그 밸류를 인정을 받을 거다. 야, 이건 약간 또 충격적인데, 매번 강도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 야, 무슨 코인 세일즈맨이에요 완전히 레리 핑크가. 여러분들 레리 핑크 누군지 아시죠? 이제 암호화폐 얘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그럼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거시경제 어떻게 보고 있냐? 레리 핑크는 기술 혁신이 이 주가 될 것이다. AI를 봐라, 로보틱스를 봐라, 이런 것들이 미래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그런 산업군과 맞물려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빛을 발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는 당연히 그럼 암호화폐가 연결이 돼 있겠죠. 레리 핑크의 말을 들을 때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변화가 좀 더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마이클 셀러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저 사람은 맨날 비트코인 좋다고 하는 사람이고 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을 욕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아무도 관심 없다 그러고. 또 중요한 거. 자, 2021년에 비트코인을 끄집어 내린 시작이 바로 ESG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환경 얘기. 이 환경 얘기의 바로 중심에는 레리 핑크가 있습니다. 레리 핑크가 테마가 바로 그겁니다. ESG입니다. 지구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사명감을 받고 레리 핑크가 막 그냥 혈압으로 올라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레리 핑크가 요즘은 ESG에 이자도 안 꺼내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세상이 변한 건가? 잠깐만요. 우와. 자, ESG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지구를 망친다, 우리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이 악의 축인 비트코인을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다가 이제는 비트코인을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ESG는 쏙 빠졌습니다. 지금에 다가오고 있는 이 상승장에 ESG가 누르고 있는 그 하방 압력이 슥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2021년에 우리를 잡아내렸던,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10만 달러 막 그리고 얘기하고 막 흥분했던,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게 ESG인데, 그 ESG에 앞장서던 레리 핑크가 이제 ESG를 딱 입 다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레리 핑크의 말. 그렇다면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금융 자산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러면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냐? AI가 막 나와서 그렇게 해대면 일자리 뺏기면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렇지 않겠냐? 레리 핑크의 말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또 창출된다. 예전에 인터넷 생기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을 활용하는 일자리가 또 많이 생겼어요. 전체 네트로 보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되고 산업이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융자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게 이제 레리 핑크의 말이고, 그리고 또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긴 하겠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야 되니까. 어차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플레이션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게 기술 혁신에 의한 디플레이션이다.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되어서 단가가 낮아지겠죠. 로봇가 막 만들어내고 훨씬 더 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억제가 되어 가면서 밸런스를 맞춰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세웠다가 다시 지금 출발합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야, 지금 저녁노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가 오늘 금리 예측도 내놓습니다. 레리 핑크 예측 11월달 금리 동결. 그런데 12월 또는 그 다음 금리 발표 때는 아무래도 한 번은 더 인상을 하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higher for longer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러 불안감이 생길 수 있고 인플레이션에 압력이 올 수 있겠죠. 기름값도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금리 동결을 한다든지, 이건 레리 핑크의 말은 아니에요. 금리 동결을 한다든지 또 금리 인하를 할 시점이 온다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특별한 이런 거시경제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은데, 리세션이 와서 경제가 많이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 망가진 경제가 아무래도 시장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세션에 들어서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자산 가격의 하락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코인의 가격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하방 재료가 있겠지만, 우리 코인들을 더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상승 재료가 너무나 많잖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나눈 것처럼 반감기, 또 비트코인 ETF,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을 때 지금은 결국은 기회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여러가지 해프닝과 함께 또 시장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레리 핑크의 말로도 함께 해봤는데요, 이리 봐도 저리 보고 또 아무리 돌려봐도 역시 우리에겐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